지난달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한반도 정세 짚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인제대 통일학부 진유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좀 연결을 할까 싶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6박 7일간의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이게 종료가 됐는데 이걸 두고 당연히 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 다들 이제 궁금해했는데 예.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북한의 정부라든가 당이라든가 뭐 정부라 그러면 외교부라든가 뭐 이런 데서의 반응이 아니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라는 이름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저희 사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합의에 이르렀고 성명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오로지 미사일 지침만 가지고 그것도 북한의 노동신문도 아니고 외신으로 나가는 조선일강통신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살짝 얘기를 했다. 물론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 특히 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확산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대단히 조심스러운 반응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국제 전문 평론가라는 사람 이름으로 나와서 북한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했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좀 조심스러운 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을 방문했다 아닙니까? 뭐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네, 글쎄요. 아마 근데 우리가 그 일정도 볼 필요가 있는 게 국정원장 가시기 전에 네. 지난 5월 중순에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서울을 방문한 적이 그랬죠. 있어요. 네. 뉴스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텐데 전 CIA 부국장 출신인 에브릴 헤인즈라는 여성이 네네. 지금 미국의 국가정보국 DNI 국장인데요. 네. 우리 대통령 방미를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체크가 분명히 이루어졌겠죠. 네네. 그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백악관에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국정원장이 일주일 안 지나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며칠 안 지나서 워싱턴을 방문한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뉴욕을 거쳤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미국의 정보국의 입장과 그 어떤 그 판단 여기에 따른 우리 한국 정보 당국의 입장과 판단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행위로 또 정보기관 간의 협력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탑다운 방식이 이제 대통령끼리, 그러니까 정상들끼리 해서 이제 아래에서 알아서 맞추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제 바이든은 철저히 바름업,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실무진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힘을 받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상들이 전면에 안 나서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좀 치밀하게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4년에 한 번씩이죠. 4년에 한 번씩 국가정보국에서 정보위원회를 꾸려가지고 NIC를 만들어서 거기에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그걸 보면서 이제 백악관은 4년 만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전략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정보국의 움직임은
대통령 교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그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일환으로서의 우리 정보국의 협력, 우리 국가정보원의 협력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동성명 뭐 기본 원칙에 이제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이제 남북 대화 협력 지지한다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번 그 합의 직후에 네. 그 미 국무부 장관 블링컨의 발언을 보면 공은 이미 북한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려면 서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만 대화가 잘 되고 그 북미 관계도 풀릴 텐데 예. 이런 것들이 또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테고.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공이 어디 갔을까 다들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뭐 안 넘어갔다는 분도 계시고 네. 벽치고 나왔다는 분, 또 네트에 걸렸다는 분도 있고. 그 공이라는 건 북한이 원하는 거는 뭐 정확히 두 가지죠. 예. 대북 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하고 예. 아니면 뭐 제재라도 좀 해제하는 거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제시가 된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공은 무슨 공일까? 이 공이 좀 실체가 잡혀야 그 다음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뭔가 실무진 간에 이제 뭔가 만나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처럼 들리긴 하는데 예. 당장 뭐 북한을 제외하고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담 하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분명히 이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미일 정상이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한미일 3국 협력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문제는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일본의 보수 정권 입장은 한반도가 어떤 평화로워진다거나 이런 걸 사실 희망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예. 지난번 뭐 존 볼튼 회고록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사실은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을 바탕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위상을 갖추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나 동북아 아시아가 평화로워질수록 사실 일본의 보수 정부의 가치는 높아지기 어렵죠. 반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에는 뭐 역사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면이 있지만 그런 측면들, 즉 일본 보수 진영의 우리와 다른 이해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한미일 협력을 한다 그래도 당분간 큰 틀에서는 좋은 말과 단어들이 오고 갈 수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북한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또 주변국들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한미일 또 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너무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북을 좀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만한 뭐 유인책이라 할까요? 우리 정부에서 해볼 만한 건 없습니까? 네, 글쎄. 이번에 한미 그 정상 공동 성명을 보면, 예. 흥미로운 문장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남북 대화와 관여와 협력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참 외교적인 말이라 되게 해석이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쨌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남북 간에 즉 우리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것인가. 예를 들면 과거에 한미 워킹그룹이 오히려 남북 대화를 장애를 가져온 게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적인 평가들도 많았잖아요. 그 뭐냐 미국이 너무 간섭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자율성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고 또 예를 들면은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 이외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됐었던 것들이 없지 않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북한과 자주적으로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과연
이 한미 정상의 그 워딩 단어가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북한은 백신 뭐 1차 접종도 거의 아예 안 이루어진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6개국인가 네.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백신 외교로 이제 남북 간에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은 그 자국의 백신도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협력하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기 쉽지가 않고요. 지금은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그런 제3세계 국가 또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북한이 약속한 그 170만 회분 분량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백신을 제외한 그 외에 방역 협력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지 않겠어요? 뭐 마스크를 포함해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대한민국이 대단히 세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통한 협력은 지금 남북 대화가 설령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제3국이나 재외동포라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통일학부 진유환 교수였습니다.